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연습문제식의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1권의 제2장 농작물 재보험 특성과 필요성입니다. 그럼 특성과 필요성은 상식적인 그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짚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그 부분은 자세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농업재해의 특성, 농업재해의 특성은 농업과 자연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인데, 주로 여기서는 특징 3번, 그리고 5번 정도가 법령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시려면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제2장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그래가지고 농업의 산업적 특성,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이렇게 쭉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떠한 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직접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3페이지 정도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직접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농업과 자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럼 저와 함께 지금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자연과 농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까지 다 되고, 자, 이 다음, 자, 저와 이제 같이 공부할 부분, 농업재해 특성. 농업재해 특성은 지금 6가지로 여기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복합성, 계절성, 피해 대규모성, 불가항력성. 이 6가지는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측이 어떤 내용일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유는 농업재해 특성은 농업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에 의해서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로 해서 엄청난 거대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예측성인데 농업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여름이 되면 국지성 호우 같은 게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에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 예측이 상당히 난해하다. 불예측성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보시면 불예측성. 그래, 예측하기 어렵다. 자,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은 광역성. 자, 기상재해로 발생 범위가 매우 넓다인데 이게 지금 태풍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은 2002년에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같은 상당히 거대한 태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해 발생, 기상재해 발생하는 범위가 좁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 광역성 자체에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자, 다음은 동시성 복합성이다. 어떠한 자연재해가 오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폭염이 왔다.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 피해가 발생하고 또 폭염이 강해지면서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이 증발함으로 인해서 가뭄 피해, 한해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재해로 인해서 몇 가지 재해가,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지을 경우에
장시간 장마가 오면 습해가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병충해가 연례 행사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재해는 결국 뭐다? 기상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한다. 동시에 몇 가지가 차곡차곡.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 계절성.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좀 그렇게 많이 튀어졌겠지만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기상으로 인한 재해가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 나라의 강수량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나라 특성상 여름철에 작물 재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겨울철에 장마, 그러니까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봄철에 농사를 지을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거나 강수량이 많은 것은 농사에 있어서는 효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절에 따라서 그 특성 재해가 특정적인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음은 피해의 대규모성입니다. 2020년 장마를 보면 60일 정도로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막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뭄이라는 게 일정 기간 끝나고, 가뭄은 언제까지 가뭄이에요? 비가 올 때까지가 가뭄입니다. 비가 내려야 이 가뭄이라는 피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막대하고 손실도 엄청납니다. 다음 불가항력성인데, 불가항력성은 기상재해, 그 자연에 대한 그 재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비를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불가항력, 그 이상이 발생합니다. 슈퍼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기상예보나 예측을 내놓고 있지만, 요즘 드라마에서 기상청 사람들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하고 있지만 예측을 벗어난 예상 밖의 것이 발생을 하면 불가항력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예측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자, 이상과 같이 그 재해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인데, 농업재해보험 필요성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재난이 광범위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한 번 발생하면 거대재해다. 그러면 국가적 재해대책과 한계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 특수성. 농업재해 특수성 아까 특성 얘기했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계절성이고 광범위하고 불가항력적이고, 그걸 간단 두 개로 줄여서 대규모성 및 불가항력성. 그리고 WTO 협정 대상 정책에서 예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수출 무역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 시장 실패는 민간 보험회사가 이걸 운영을 했다가 너무 막대한 재해로 인해서 2002년, 2003년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다 민영사업자가 손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이걸 해줘야 된다?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 가축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국가적 재해대책과 한계라는 것은 어떠한 큰 재난이 일어나거나, 이번 뭐 강원도의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 선포를 해줍니다. 그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면 이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다?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해주는 겁니다.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우리가 말하는 세금을 줄여준다든가, 어떠한 그 물자를 지원해줘서 일정 기간 동안 집이 없으니까 뭐 임시시설을 마련해준다, 그런 쪽으로 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재해에 대한 대책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던, 예를 들어서 지금 송이버섯은 뭐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새송이버섯에 버섯 재배사를 하고 있는데 화재로 전소가 됐어요. 그렇다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들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 재해대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농업재해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은 우리가 말하는 농업재해대책은 재복구지원대책이지 재해로 인한 특정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게 이 내용이 뭐다? 농업재해보험에 등장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이 된 거죠. 농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대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업재해 특수성은 대규모성 불가항력이라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한 거와 똑같아요. 농업재해 특성. 자, 불예측하잖아요. 예측을 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른다. 그리고 동시광역성. 동시복합성이지만 재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자, 그리고 피해 불균질성. 자, 같은 지역에 태풍이 갔지만, 자, 벼농사에 대해서 특정 문호는 다 넘어졌어요. 다 도복이 됐어.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것은 다르다. 태풍 자체가 태풍에 눈 지역이 있고 돌풍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각자 다르다. 그 다음, 피해 발생의 이질성. 자, 계절에 따라서 이 피해가 발생하지만 강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인간이 모든 걸 대응하는 데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니까 대규모고 불가항력성이다. 자, 그 다음에 WTO 국제무역기구인데 이게 세계무역기구인데 이게 협정 허용 대상의 정책이다. 어떤 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때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보조금을 해주면 수출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100원에 팔고 있는데 수입된 상품이 80원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서. 그렇다면 수입 국가에서는 어떠한 게 발생해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같은 게 그렇잖아요. 지원금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실제 농민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등으로 낮춰진 것을 그만큼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어. 그러면 100원에 들어야 될 게 80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20원의 만큼 관세를 붙여요. 이게 바로 상계 관세입니다. 그래서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직접 여기 보시면 직접 지불제와 농업재해보험은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상 이렇게 있어요. WTO 허용 정책 중 예외인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직접 지불제와 농업재해보험. 근데 앞으로 지금 수출했을 때 있어서 농작물 같은 경우에 뭐 배라든가 뭐 샤인머스켓 같은 포도 같은 거 수출을 할 때 물류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만큼 WTO에서 보조금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직접 지불제,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은 인정을 해준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그 열악한 농업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직불금 같은 게, 농지 직불금 같은 게 직접 지불제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이다. 이런 건 뭐냐 그러면 민간 보험사에다 맡겨놓다 보면 너무 큰 거대한 재해가 왔다. 그러면 지불 못하겠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파산을 해버리면 결국은 농업인들은 보험료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험시장이 운영만 안 되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재해보험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쭉 한번 보시고 다음 수요와 공급의 내용인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경제할 때 많이 합니다. 자, 수요가 디맨드, 수요의 곡선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곡선. 자, 우리가 말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으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보다 작아도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농작물 재해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면 풍년이 들어도 나만 어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다 같이 농사가 잘 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폭망이에요, 폭망. 그런데 다 같이 안 되는데 나만 잘 됐다.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작물 재고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이건 보험회사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요가 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다? 가입을 했을 때 보상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나지 못해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국가가 개입을 해요. 왜? 이 국가가 개입하지만 농업재해보험 자체를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걸 늘리는 거예요. 늘려서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NH 손해보험에 부가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100%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농가에서는 지원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재해에 대해서. 왜? 보험회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보험료를 높여야 되고 농가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꺼리고 그래서 보험료를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이 곡선이 우리가 말하는 수요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을 해줘요. 이것을 민간인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에 맡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 번 더 그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선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특징은 이 자체가 보험 대상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어떤 게 발생한다? 손해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것은 A라는 논과 B라는 논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예를 들어 특정하게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게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해요. 그리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대농보다는 소농이 많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인적보험, 그러니까 인보험에 반대한 물보험이고 그러니까 이게 적을 넣어야 되는 게 더 편한데 물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이 물이다가 아니라 물적 보험이다. 사물에 대한 보험이다. 그리고 손해보험.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가 말하는 보험 기간이 인보험 같은 경우나 그 일상적인 그 보험이 상당히 깁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하고 암보험 같은 경우에 5년마다 갱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대 2년 이내입니다. 짧게는 몇 개월, 6개월 이상, 그리고 1년, 또 1년 몇 개월. 그래서 상당히 단기적이고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한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자체가 그런 재보험입니다. 자, 그럼 보면 보험대상 재해가 농작물 재보험은 어떤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다.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한 번 발생하면 상당히 대규모, 손실이 크다. 자, 손해평가가 어려움,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 우박이 내렸어요. 그러면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물론 낙과로 해서 그냥 아예 피해를 떨어뜨리면 되지만 이게 낙과로 발생하면 끝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커서 수확자는 이제 척과 피해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인 것도 있고 80%도 있고 100%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평가가 특정 시에 어렵고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피해가 난 것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오히려 다른 병충해 유발을 하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도, 병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위험도의 차별화 곤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같은 인접해 있는 논이지만 태풍이 같이 불었지만 한쪽은 다 도복이 돼버리고 한쪽은 거의 피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이 같은 동일한 조건에 있다고 하면 어떤 곳이 위험도가 높다고 한다는 게 상당히 곤란하다. 그겁니다. 위험도의 차별화가 곤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저질환자가 있다 그러면 뭐 고지했을 때 아예 그냥 보험계약을 들지 못하게 하는 보험계약이 가입 대상 인수 제한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것도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도 인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에 인보험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그리고 이 말씀 좀 그렇지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계약자의 경제력이 보험도 일정 수준 수입이 있어야 그 보험료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력이 일정 수준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보험 그러면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에서는 좀 더 편하게 물적보험, 인적보험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손해보험이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이 아니라 뭐다?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작물, 물질,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보험이다. 또 손실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무슨 보험이다?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보다 단기 소멸성이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짧게는 1년 이내에 다 거의 이지만 1년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참다래 같은 경우는 꽂는 분화기에 가입을 해요. 그게 한 7월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한다? 이듬해 11월 30일까지예요. 그럼 거의 1년 반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1년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2년 미만의 단기보험이다. 자, 그리고 국가재보험 운영, 아까 누누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민간인 보험회사에 맡겨가지고는 그게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NH 손해보험의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국비로 직접적으로 100%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농업인에게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보존해준다. 이제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인수한 책임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 국가재보험. 그래서 NH손해보험에서 다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일정 부분 예산이 여기는 항상 정책범위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농업재해보험의 이제 기능. 왜 이제 아까 등장 배경 그러니까 농업재해 특성, 그다음에 농업재해 이제 그 특징, 그 기능, 등장 배경 이런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능을 봐야 돼요. 기능. 자, 기능이 뭐냐? 자, 보험에 든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손실을 보상해주면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나 우리가 말하는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 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농업재해보험으로 인해서 이러한 손실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신용력도, 농가의 신용력도 증대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농업정책의 안정적 추진. 이것은 농업정책 안정적 추진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거기에만 특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 안정, 재해 대비 의식고치. 재해 대비 의식고치는 이 보험료가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방적으로 해서 피해가 없다면 보험료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자동차 보험하고도 그럼 비슷합니다. 자, 농가의 신용 증대 설명했고 농촌 지역경제 안정화. 왜냐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해도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경제 불안 요소를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촌 경제에 활성화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안정화를 주면서 활성화. 그 다음에 농업정책의 안정적 조치는 국가적 재정적 지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다?
예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또 예산을 전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안정, 당연히 그러겠죠. 경제적 타격을 하면 그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지만,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재난 대비 의식 고치는 방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해에 대비한 의식이 보험료를 낮추고 예방을 한다는 거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자, 다음은 농업재해 법령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농업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됐는지 어떻게 생겼고 이런 부분은 연역이기 때문에 뭐 몇 년도에 뭐 생기고 이렇게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좀 뭐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 다르지만 이건 우리 저기 농업재해보험법 이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2020년도에 뭐가 들어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리에 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우리가 농금은 하는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림부인데 또 농림축산식품부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 관리가 여기에 농금원에 위탁이 됐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법령인데 그 농업재해 관련 법령으로는 우리가 농업재해보험법 공부하시죠?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여기 왜 공부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왜? 1차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손해평가사 2차 공부는 주로 여기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 주셔야 가로넣기에 굳이 농업재해 주요 법령으로서 문제가 나온다. 가로넣기가 나온다. 이렇다면 이 세 개 정도는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재법령 제도 이거 뭐 우리가 보면 이걸 치면 여기에 딱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해당 법령이 나오고 거기 내용을 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법령 그럼 어떤 법이 있는가 볼까요? 자, 우리가 말하는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모태로 언제 냈다? 2010년에 개정해서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을 통합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가로넣기에 넣는다고 하지만 뭐 양식수산물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시설물인데 어업이니까 양식수산물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은 다른 거 없어요. 뭐냐 그러면 이 보상하는 재해범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 이 부분에서 재해범위 예를 들어서 특정 위험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비용으로 해주냐 예를 들어서 특정 위험 뭐 인상과 같이 뭐 폭설, 폭염, 뭐 지진, 냉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냐 이런 재해 범위를 규정해 주는 게 뭐다? 농업재해보험의 시행령이다. 다음 농업재해보험의 평가 요령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저희 2차 시험의 대부분이 여기 상이니까 그럼 어떤 거야? 어떤 거야? 하고 딱 보면 뭐다? 보험계약과 보험금 산정 그리고 손해액 산정, 손해평가에 관한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이다. 자, 그 다음 뭐 기타 농업재해보험 관련 행정규칙이 있는데 여기도 어떤 게 있구나 하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들어가겠습니다. 제 강의는 매회 강의가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연습이죠. 모의고사 연습. 이걸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 가져서. 자, 연습 문제는 제가 푸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제가 눈이 감겨 있지 않습니까? 이론서를 출력하셔서 저와 함께 밑줄을 긋고 또 노트 필기를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해놓기 때문에 그걸 같이 출력하셔서 직접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연습 문제부만 모아도
나중에 아주 좋은 문제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몇 가지 교재들을 참조했더니 이러한 형태도 나오고 제가 예상하기에 이런 게 중요해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농업재의 특성에 보면 뭐 계절성이다, 불규칙성이다, 동시복합성이다, 불가항력성이다 뭐 등등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다? 여름철, 겨울철 나오면 어떤 거다? 계절성. 굳이 딱 키포인트만 잡아. 우리의 그 시험은 이론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응용해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는 응용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가로넣기 문제라든가 이러한 그 서술형 문제에서 단답형은 딱 보면 핵심 키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강수량 여름철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겨울철은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뭐다? 계절성.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 보험, 인보험 반대는 뭐다? 농작물 재보험은 물보험이다. 그리고 손해를 보상하니까 뭐다? 손해보험이다. 자, 그리고 제가 농업재보험 시행령,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 했었죠. 자, 이거 어떤 거예요? 손해평가 요령이잖아요. 산정, 그러니까 보험가액이나 손해액 산정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했는데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제 강의를 보시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공부했던 이론서 내용을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